안녕하세요. 제가 옷 색깔을 뭘 입느냐가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입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주말에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에코프로 주가는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기간에 4배 급등했는데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내부 주식거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압수수색이 시작된 목요일부터 에코프로 주가는 파란색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압수수색 뉴스 기사 나올지 어찌 알고 주가는 하락했죠. 금요일도 하락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심지어 시간에까지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 뉴스 기사가 안 나왔고 토요일부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어디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빠른 자들은 이미 금요일에 다 팔았습니다. 고점에 매수한 불쌍한 개인 투자자는 영문도 모르고 하락 음봉 받고 주말이 되어서야 압수수색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정보가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매매를 했다고 가정해보고 손실률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8% 정도가 됩니다. 40만원 돌파할 때 고점 매수하고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에 던졌다고 치면 나오는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18% 정도 되는데 단기간인데도 꽤 크죠.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45만원 돌파할 때는 또 한 번 장대 양봉 나오면서 50만원까지 갈 거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고 손절을 못하고 막 질질질 끌려가다가 주말에 압수수색 뉴스 보고 월요일에 동시호가 때 패닉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내가 팔고 나니까 반등해서 당일 곧장 양봉으로 주가가 회복하는 것까지 충분히 있을 법한 시나리오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개미들은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이 있는지도 모르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었고, 자, 그렇다면은 왜 에코프로는 압수수색을 당했을까? 에코프로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까지 전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면 불공정 거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재를 미리 알고 선침해하여 시세 차익을 보면 불공정한 거래가 됩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는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있습니다. 시세 조종은 고도화된 시스템 환경 속에서 이제는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통적인 시세 조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적발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시세 조정은 줄고 있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은 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의 추이를 보면 시세 조정은 58%, 20% 줄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2013년에 22%의 비중을 차지하던 미공개 정보 이용이 2018년에 62%, 2021년에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짜리가 77%까지 굉장히 급증한 거죠. 압도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은 시도하는 즉시 이제는 모니터링이 되니까 단번에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미공개 정보 이용도 결국 적발됩니다. 이번에 에코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이 포착되어서 압수수색을 받은 거고요. 미공개 정보 이용은 공시제도랑 연관성이 높습니다. 상장사 임직원이 공시 전에 매수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합니다. 사실 에코프로는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했다는 의혹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에코프로는 2020년 1, 2월과 2021년 8, 9월에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있었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했다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에코프로의 임직원들은 주식 거래를 했는데 재판 결과 2022년 5월에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현직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나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판 결과까지 나온 상태죠. 이때 이제 전 에코프로 회장은 벌금이 35억 원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뭔가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자, 이렇듯 에코프로는 이미 2020년과 2021년에 불공정 주식 거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또 한 번 받는 겁니다. 패고 또 패는데, 자, 먼저 에코프로는 이건 회사와 관계된 게 아니고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코프로 입장은 지난 검찰 조사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새롭게 발생한 의혹이 아니라 지난번 의혹에 이어져 있는 조사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뭐가 또 나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번에 이상 징후를 또 발견해서 통보하고 이번 압수수색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거든요. 저번 검찰 조사로 인한 1심 판결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인지 새로운 건지 일단 중복 기여를 받고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걸렸냐? 한국거래소가 프로 임직원들의 수상한 주식거래 내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임직원들은, 계좌가.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검찰에 고발했고요. 금융위원회랑 검찰이 함께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본사 쳐들어갔죠.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같이 공조 수사를 하고요. 에코프로 본사가 털렸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 끊임없이 모니터링 중인 한국거래소. 2021년 2월 9일 한국거래소는 현대랑 기아차에서도 이상한 주식 거래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링은요, 뭔가 주가가 이상하게 급등하거나 이상한 현상들이 있으면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코프로 또 걸린 이유가 이번에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임직원들 계좌를 좀 모니터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니까 또 금융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금융위원회 또 검찰에 고발하고 하면서 또 조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때 현대차는 뭐가 있었냐? 애플이랑 협력한다고 했다가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락했는데 이때 어떤 수상한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지 모니터링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급등락하는데 그 사이에 임직원이 만약에 사고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사 임직원들은 주가가 올랐다고 아무 때나 팔면은 잘못하면 조사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굴지의 상장사를 키워낸 기업 회장이 바보도 아니고 왜 내부자 거래를 해서 걸리는 걸까요? 당연히 내 계좌를 쓰면 걸립니다. 애널리스트 O씨는 수십억 원이 넘는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현금으로 결제했다가 금융당국의 의심선상에 올랐다는 증권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직업을 봤을 때 이 정도의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현금이 수십억이 나왔다? 바로 조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명계좌를 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가 9년간 2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3.5조 원 추징했고요. 엄청 많이 잡혔죠. 결국 차명 계좌도 걸립니다. 전 에코프로 회장은 공시되기 전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되팔아서 11억 원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이거 걸려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명 계좌 쓴다고 안 걸리겠거지 하는데 걸립니다.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한 건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입니다. 금융위원 안에 경찰이 있었어? 그런데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안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31일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내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말 어렵죠? 수사부서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거 아니냐,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통화내역 조회,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집단이거든요. 금융당국 안에 있는 경찰이니까 금융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입니다. 이게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하잖아요? 바로 걸립니다. 뭐 엄청난 게 범죄가 아니라 내가 그냥 뭐 회사 돈을 잠깐 내 계좌로 옮겼다, 그거 횡령 그거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게 생각해서 차명 계좌 나 다른 사람 걸로 하면은 뭐 내 자녀의 계좌로 하면은 괜찮을까?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고, 특히 상장사 임직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회사에 뭔가 호재를 내가 알았다, 그럼 남의 계좌로 그거를 매수를 하면은 바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보다는 잘 모르고 하다가 걸린 것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9년 7월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었고,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위 특사경에는 7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뭔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제대로 걸렸다. 새롭게 출범한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이번 정부가 또 보여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장 가족부터 자회사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뉴스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회장 이렇게 순수하고 아기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좀 큰일 났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자회사도 또 IPO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IPO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있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단이 또 부활했다고 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죠.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범죄를 다루는 데잖아요. 거기에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건데 2022년 5월 18일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금융범죄는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칼을 빼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사들 뭔가 옛날에는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2022년도부터 이제 출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금융위원회 밑에 경찰, 특별사법경찰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인원들이 보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전엔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상장사가 전부 다. 그래서 기획수사 아이템을 발굴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새롭게 출범했으니까 뭔가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 세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장사들도 공시나 IR 등을 진행할 때 내부자가 연루된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아니라 세종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 조심해라, 이렇게 변호사들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까지도 이제 끝났고, 제 관심은 코스모 신소재에 조금 더 있는 편인데 별로 못 다뤘습니다. 간단하게 최대 주주는 코스모화기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면서 3월 31일까지 빅토리 주식TV 신청하면요 프리미엄 서비스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있거든요, 유한타에. 여기 서치부터 해서 5개 있거든요. 하나당 거의 한 10만원짜리인데 이거 3개월치 주니까 대략 계산해도 한 100만원? 가격이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거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3월 31일까지라 가지고 이제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거 이제 하는 법은 아까 봤듯이 유한타 증권 들어가서 트레이딩에 제휴 콘텐츠 안내 누르면요 빅토리 주식TV 있거든요. 상세보기 누르고 읽어보시고 콘텐츠 신청 누르시면은 유한타 증권 제휴 콘텐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목 추천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것만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고,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거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준비한 건 제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물러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안녕.